점심 무렵이었다. 순례는 일부러 집 앞 슈퍼까지 천천히 걸어 나갔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골목 바닥은 아직 젖어 있었다. 우산을 접어들고 걷던 순례는 슈퍼 앞 평상에 앉은 박씨 할머니와 김노인을 보았다. 두 사람은 순례를 보자마자 말을 멈췄다. 그게 더 이상했다. 순례는 모른 척 옆에 앉았다. 뭔 얘기를 그렇게 숨겨? 박씨 할머니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순례 씨 집에도 왔어? 누가? 최 반장 말이요. 순례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최 반장.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동네 재개발 설명회 때마다 앞에 서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남자였다. 처음엔 통장처럼 동네 일을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다녔다. 혼자 사는 노인 집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요양시설 얘기를 꺼내고 자식들 연락처를 받아갔다. 박씨 할머니가 혀를 찼다. 오복래 씨 집에도 그 사람이 먼저 들락거렸어. 순례는 가만히 박씨 할머니를 바라봤다. 오복래. 그 이름이 나오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식었다. 복래 씨가 뭘 했는데? 집은 절대 안 판다고 했지.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고. 김노인이 낮게 말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요양원 갔다더라. 말이 되냐? 순례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오복례가 자기 손목을 붙잡고 무언가 말하던 얼굴. 겁에 질린 눈. 하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순례는 급히 메모장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다. 최 반장 오복례 집에도 다님. 요양원 얘기 먼저 꺼냄. 그때 슈퍼 안쪽에서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례 어르신도 조심하세요. 순례가 고개를 들었다. 뭘? 주인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요즘 최 반장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 명단 들고 다닌다던데요. 순례 손끝이 멈췄다. 명단. 그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례는 골목 끝에 세워진 검은 세단 한 대를 보았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순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을 잠갔다. 삑! 잠금음이 들렸는데도 마음은 놓이지 않았다. 순례는 메모장을 펼쳐 한 줄을 더 적었다. 최 반장 오면 멍한 척할 것.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순례는 식탁 위에 약봉투를 일부러 쏟아놓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파란 약, 하얀 약, 작은 노란 약. 순례는 약 하나를 손끝으로 툭 밀어 바닥으로 굴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디 갔지? 잠시 뒤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이었다. 지훈은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흩어진 약들을 보고 표정이 싸늘해졌다. 어르신 또 약 잃어버리셨어요. 순례는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내가 먹었는지도 모르겠어. 지훈은 한숨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말없이 바닥 약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순례는 멍한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하지만 무릎 위 메모장은 이미 펼쳐져 있었다. 약 잃어버린 척했을 때 지훈 반응 확인. 순례는 지훈 몰래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지훈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것 같기도 했다. 지훈은 약봉투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들어 더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순례는 대답을 천천히 미뤘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늙으면 원래 그런 거지. 그 말 끝에 지훈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순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지훈은 요즘 자꾸 뭔가 불안해 보였다. 마치 자기 마음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오후 최 반장이 다시 집에 왔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천천히 훑었다. 냉장고, 서랍, 신발장.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만 순례는 알고 있었다. 저건 보는 눈이 아니었다. 확인하는 눈이었다. 최 반장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가?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지난번에도 가습을 깜빡하셨다면서요. 순례는 빈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랬나? 최 반장은 그 반응을 보고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순례는 그걸 보았다. 저 사람은 지금 안심하고 있었다. 이제 거의 넘어왔다. 딱 그런 얼굴이었다. 최 반장은 다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좋은 요양시설 자리 금방 없어집니다. 순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최 반장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아주 잠깐. 하지만 순례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도장 이야기에 지나치게 민감했다. 그때 뒤쪽에서 민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민준이었다. 순례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민준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집에 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올 때마다 집 이야기를 했다. 엄마 혼자 살기 힘들잖아. 요양원 좋은 데 많다니까. 이 집 정리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순례는 대답 대신 아들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민준이 초등학생이던 날, 비 오는 운동회 날, 넘어진 자신을 보고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면 자기가 몰랐던 걸까? 순례는 천천히 메모장을 펼쳤다. 그리고 민준 몰래 적었다. 아들 눈이 자꾸 최 반장 눈치 봄. 손끝이 떨렸다. 순례는 급히 페이지를 넘겼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많았다. 기억은 흐려졌지만 이상하게 작은 장면들은 더 선명하게 들어왔다. 누가 거짓말할 때 시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누가 도장 이야기에 반응하는지, 누가 집 구조를 자꾸 살피는지. 순례는 이제 기억 대신 기록을 믿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최 반장이 돌아간 뒤 순례는 몰래 현관 밖으로 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골목 아래 검은 세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최 반장 차였다. 순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펼쳤다. 그리고 차량 번호를 적었다. 서울 385-7124. 그 순간이었다. 바람에 메모장 페이지 한 장이 넘어갔다. 순례 눈빛이 흔들렸다.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봉래 마지막 통화 녹음 있음. 순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아래엔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다. 전화기 찾을 것. 순례는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다. 분명 자기 글씨였다. 그런데 언제 적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순례는 메모장을 품에 넣은 채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계속 머릿속에 그 문장이 맴돌았다. 오봉래 마지막 통화 녹음 있음. 전화기 찾을 것. 분명 자기 글씨였다. 하지만 언제 적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순례는 골목 끝 평상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박씨 할머니와 김노인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순례를 보자 잠깐 눈치를 살폈다. 그 표정이 이상했다. 순례는 천천히 물었다. 왜들 그래?
박씨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술래 씨, 들었어? 뭘? 최만수 영감도 없어졌대. 술래 눈빛이 흔들렸다. 최만수. 골목 아래 혼자 살던 노인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슈퍼 앞에서 막걸리 마시던 사람이었다. 어디 갔는데? 요양원. 술래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또 요양원이었다. 김노인이 한숨처럼 말했다.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죄다 데려간다니까. 술래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오봉예, 최만수. 둘 다 재개발 예정 지역 사람들이었다. 그때 박씨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근데 이상한 건 술래 시선이 올라갔다. 최만수 영감도 집 절대 안 판다고 버티던 사람이었어. 술래 가슴이 순간 체한 듯 천천히 답답해져 갔다. 그날 오후 술래는 강지훈을 불렀다. 지훈은 평소처럼 도시락 가방을 들고 왔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다. 눈밑도 어두웠다. 술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지훈아, 네, 요즘 왜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요양원 가냐? 순간 지훈 손이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원래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요. 외운 말 같았다. 술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웃었다. 나도 곧 끌려가는 거 아니요? 지훈 표정이 그 자리에서 순간 얼어붙었다. 어르신, 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술래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상했다. 정말 자신을 걱정하는 얼굴이었다. 최 반장과 있을 때의 얼굴과 달랐다. 술래는 조용히 물었다. 오봉래 씨도 네가 데려갔냐? 방 안 공기가 멎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래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최만수 영감도. 지훈 턱에 힘이 들어가며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은 모르는 게 좋습니다. 술래 눈빛이 흔들렸다. 모르는 게 좋다. 그 말은 곧 사실이라는 뜻이었다. 술래는 메모장을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지훈 앞에서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최만수도 사라짐. 지훈 시선이 메모장으로 향했다. 술래는 더 천천히 적었다. 요양원 들어간 사람들 공통점 확인. 지훈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술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요즘 기억은 흐려져도.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상한 건 눈에 잘 들어와.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래는 천천히 지훈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네 눈은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눈이 아니여. 지훈 표정이 순간 허물어졌다. 술래는 확신했다. 저 아이는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완전히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다. 어르신, 왜? 메모장. 남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술래 눈빛이 가늘어졌다. 왜?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시선을 피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술래는 몰래 오봉래 집 뒤편으로 향했다. 대문에는 이미 부동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술래는 조심스럽게 담벼락 아래를 살폈다. 오봉래는 원래 뭐든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다. 은행보다 내 장독대가 낫다. 늘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다. 술래는 오래된 장독 하나를 천천히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쪽에 비닐봉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술래 손끝이 떨렸다. 봉지 안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다. 오봉래 이름이었다. 술래는 숨을 죽인 채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잔액 8억 3천만 원. 술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오봉래는 평생 폐지 줍고 아끼며 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돈이 있었지? 그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술래는 뒤를 돌아봤다. 강지훈이었다. 검은 우산을 든 채 골목 아래에 서 있었다. 술래 손이 반사적으로 통장을 등 뒤로 숨겼다. 지훈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술래 손에 들린 비닐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술래는 지훈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니는 알고 있었구나.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빗소리만 조용히 골목을 채웠다. 술래는 천천히 통장을 흔들어 보였다. 봉래 씨가 이런 돈이 있었다는 거. 지훈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술래는 낮게 말했다. 설명해봐라. 한참 침묵하던 지훈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돈 원래 재개발 보상금 일부였습니다. 술래 눈빛이 흔들렸다. 봉래 씨가 마지막까지 도장 안 찍고 버텼거든요. 근데 최 반장이 따로 돈 일부를 먼저 빼돌려 준 겁니다. 술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입막음용으로. 술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훈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다.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뭐가? 좋은 시설 보내준다. 병원 연결해준다. 생활비 나온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결국엔 집입니다.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젖은 담벼락에 기대며 말했다. 재개발 들어가면 땅값이 몇 배로 뛰니까요. 그래서 노인들부터 정리하는 거고. 술래의 손끝이 떨렸다. 오봉래 씨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술래는 천천히 물었다. 니는 거기서 뭘 했냐? 지훈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처음엔 단순 심부름이었습니다. 무슨 심부름? 노인들 계약 유도하고 보호자 연결하고 지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집 상태 확인하고. 술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다. 싱크대 물기, 전등, 신발장,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던 눈빛.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술래는 낮게 물었다. 근데 왜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냐? 지훈 입술이 한참 굳어 있다가 작은 목소리가 나왔다. 빚이 있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여동생 병원비였습니다. 지훈은 끝내 술래의 눈을 보지 못했다.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빗물이 우산 끝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근데 한번 들어가니까 못 나오겠더라고요. 술래는 메모장을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조용히 적었다. 지훈, 비 때문에 못 나감. 지훈은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체념한 얼굴이었다. 술래는 메모를 한 줄 더 적었다. 통장은 은행 금고, 굵게. 그리고 메모장을 반쯤 펼쳐둔 채 적었다. 지훈 시선이 아주 잠깐 그 문장에 머물렀다. 술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최 반장이 다시 집에 왔다. 평소보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빠르게 훑었다. 냉장고, 서랍, 신발장, 그리고 메모장. 술래는 멍한 척 TV만 바라봤다. 최 반장은 자연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요즘 중요한 물건 어디 두셨는지 기억 잘 나십니까? 순례는 한참 생각하는 척했다. 글쎄. 최 반장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지금 순례가 어디까지 기억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순례는 중얼거렸다. 통장은 은행에 있었나? 그 순간 최 반장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순례는 속으로 확신했다. 걸렸다. 그날 밤이었다. 순례는 도장 위치를 바꿨다. 신발장 안이 아니라 부엌살통 밑. 그리고 원래 도장 자리에 쪽지 하나를 남겨뒀다. 통장. 중앙은행 금고. 순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다. 메모장을 품에 안은 채 숨소리만 죽이고 있었다. 새벽 2시쯤 현관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찰칵. 순례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발소리. 서랍 여는 소리. 신발장 문 열리는 소리. 순례는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한참 뒤 다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정적. 순례는 아침이 밝을 때까지 꼼짝하지 못했다. 날이 밝은 뒤 순례는 천천히 신발장을 열었다. 도장은 그대로였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다. 메모장이 가벼웠다. 순례는 급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한 장이 사라져 있었다. 사라진 메모장 페이지를 바라보던 순간이었다. 순례는 확신했다. 누군가 밤사이 집 안에 들어왔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다. 최 반장은 지금 메모장을 찾고 있다. 그리고 강지훈 역시 무언가 숨기고 있다. 순례는 천천히 남편 서재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남편 태식이 죽은 뒤 거의 건드리지 않던 공간. 순례는 책상 아래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전부 태식 글씨였다. 복지센터. 최 반장. 재개발. 순례 손끝이 떨렸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순례는 천천히 녹음기를 틀었다. 지직거리는 잡음. 잠시 뒤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재개발 브로커들이 복지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순례 눈빛이 흔들렸다. 혼자 사는 노인들부터 접근한다. 테이프 속 태식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하지만 점점 분노가 섞여갔다. 치매 진단 넣고 보호자 압박하면 끝이다. 순례 손이 떨렸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노인들이 왜 갑자기 요양원으로 사라졌는지, 왜 집들이 순식간에 넘어갔는지. 녹음기 속 태식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최 반장 그 인간. 이번엔 복지센터 직원들까지 엮었다. 순례는 메모장을 펼쳤다. 그리고 빠르게 적기 시작했다. 복지센터와 재개발 연결. 노인들 치매 이용. 보호자 압박. 글씨가 점점 빨라졌다. 순례는 처음으로 느꼈다. 자기 기억은 흐려지고 있지만 점점 기록에 의지해야 한다는 걸. 그날 오후 최 반장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엔 웃음이 없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순례는 모른 척 TV만 바라봤다. 최 반장은 천천히 메모장을 집어들었다. 이런 걸 계속 적으시면 곤란합니다.
술래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네가 가져간 페이지는 찾았냐? 최 반장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다. 아주 잠깐이었다. 하지만 술래는 놓치지 않았다. 최 반장은 낮게 웃었다. 어르신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없는 기억도 자꾸 만들어내시고 술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최 반장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기억도 못하는데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술래는 잠시 메모장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내 기억은 흐려져도. 그녀는 메모장을 들어 올렸다. 이 행동은 기록에 남거든. 최 반장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 순간 뒤쪽에서 지훈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하시죠. 최 반장 눈빛이 돌아갔다. 지훈이었다. 그는 평소와 달랐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다. 최 반장은 비웃듯 말했다. 강지훈 씨, 지훈은 술래 앞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최 반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술래 눈빛이 흔들렸다. 최 반장은 천천히 웃었다. 너 지금 누구 편드는 거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최 반장은 한동안 지훈을 노려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술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술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복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천천히 메모장을 펼쳤다. 한 장, 또 한 장. 그러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페이지 2장이 서로 붙어 있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천천히 벌렸다. 안쪽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술래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태식 글씨였다. 오복리의 마지막 통화. 술래는 급히 녹음기를 가져왔다. 손이 너무 떨려 버튼도 제대로 눌리지 않았다. 잠시 뒤 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복리였다. 살려줘. 술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복리는 울고 있었다. 이 사람들 집 뺏으려 해. 뒤쪽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섞여 들렸다. 가만히 계세요. 도장만 찍으면 끝나요. 오복리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싫다니까. 술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녹음기 속에서 익숙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손 붙잡아. 술래 얼굴이 굳어졌다. 도장 찍게 손잡아. 술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그 목소리는 민준이었다. 3화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